제40회 한국산업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우리가 이제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6번 들어갈게요. 26번.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셋이 풍속으로 오는 것, 풍속을 찾는 문제. 검색 결과 음력 7월 15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호미 씻는 날, 머슴날 등으로 불리는데요. 7월 15일, 생소하다라는 거죠. 머슴에게 일손을 쉬게 하고 돈을 주어 장에 가서 하루를 즐기도록 쉬게 했대요. 농사가 가장 잘된 집에 머슴을 뽑아서 수에 태워 마을을 돌면서 위로했다라는 거 하는 날인데, 이것이 우리 민족 명절 백중입니다. 백중날. 그래서 이 백중날은 지금 생각하면 좀 힘들지만 예전에는 그 여름 휴한기,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씨를 뿌려놓고 잘 자랄 때까지 별다르게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 휴한기에 휴식을 취하는 날, 그것이 우리 7월 15일 날 백중날입니다. 생소하죠? 1번 단오날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죠. 그래서 단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창포물에 머리 감기 뭐 이런 날이죠. 자, 두 번째 동짓날인데, 동짓은 양력 보통 12월 22일 정도. 그래서 그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팥죽을 먹는 날이다라는 것. 뭐 설날은 모르시는 분은 한국 사람 아니고 1월 1일 뭐 세배하는 날이죠. 4번이지. 자, 5번은 이제 추석날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한가위가 되겠죠. 그래서 송편도 먹고요. 그리고 성묘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토랑국도 먹고 이런 날. 그래서 26번은 이제 3번 백중날이 정답. 자, 우리가 27번 문제로 갑시다. 그래서 명절날에 이 백중 이런 날이 나왔다는 게 조금 쉽진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죠. 2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 호는 연암이래. 연암 박지원인데, 연암 박지원을 모른다고 해도 한번 보자. 양반전, 양반전뿐만 아니고 허생전, 그리고 호질, 이런 한문 소설을 편찬했다라는 거죠. 화폐 원활한 유통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지원이 정답이죠. 자, 1번 반개수록, 유형원이죠. 유형원은 반개 수록에서 균전론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 열하일기에서 술의 이용을 강조했으니 열하일기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열하에 갔다 와서 쓴 기행문이죠. 세 번째 목민심서에서 정약용 선생이 썼다라는 거죠. 정약용이 목민심서, 그래서 목민관의 그 정치적인 도리 이런 것들을 서술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북학의 박제가지요. 박제가 스승과 제자 사이다. 다섯 번째 발해고에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최초로 유득공이, 그렇죠? 발해고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우리가 28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자, 28번 밑줄근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요즘 난전이 더욱 성행했던데 시전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 이유를 아느냐라는 거죠. 최재공 대감의 건의로 시행된 이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재공은 정조 때 활동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조 때 최재공의 건의로 무엇이 되었느냐? 신해통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해년에 상공업을 통하는 정책으로서 이때 난전을 금지하는 금난정권을 폐지했다라는 거죠. 금난정권 폐지.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고, 1번 한번 볼까요? 공출제, 이건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 일본 놈들에 의해서. 두 번째
방공령이요. 방공령 사건 1889년 그렇죠. 함경도 관찰사 그 조병식에 의해서 방공령을 선포했다가 이것이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발전되면서 오히려 더 손해가 컸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영정법은 인조 때 전세의 개편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신의 동공이고요. 다섯 번째는 또 무엇일까라는 거죠. 초계문 신제요. 역시 정조 때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37세 이상의 그 당하관 중에 이하의 당하관 중에 능력 좋은 사람 뽑아서 제목인데 그래서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40세가 되면 시험을 보고 그 내보내는 제도였죠. 관리 재교육 제도가 초계 문신 제도. 그래서 이 28번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신의 통공을 얘기하는 것이다. 4번이 정답. 2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이 탑은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부정부패한 거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를 기념하면서 세운 것이다. 백낙신의 수탈. 자, 이 봉기가 일어난 후 농민들은 저항은 삼남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다? 진주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1862년 임술년에 일어난 임술농민봉기다. 자,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몰락 양반 유계춘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못 살겠다라는 거죠.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조병갑이 횡포를 부렸습니다. 자, 철종되고요. 자, 첫 번째 탁지함을 두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1차 가보기역 1894년에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별기군 창설을 했던 것은 민씨정부. 그래서 1881년에 신식군대를 만들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구식군대 차별에 봉기한 이모군란이 그 이듬해에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집강소를 운영했다라는 것인데 이 동학농민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1894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강소는 농민들의 자치적인 개혁기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라는 건 철종 때. 왜? 임술농민봉기. 이것이 진주에서 일어났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니까 정부에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다섯 번째, 의회식 중추원 관지를 마련했다.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이었다. 4번이 정답. 30번 문제 들어갈게요.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일 요사스럽고 흉패한 무엇이 여러와 같이 치열해져서 형세 위급함이 하늘 넘고 있으니 지금 막 이 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국가의 화급함이 근심이 되었다. 그런데 저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정약종의 동기로서 몰래 이승훈에게 요사스러운 책을 받아서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천주교와 관계가 되어 있지요. 계속 봅시다. 자, 이승훈에게 요사스러운 책, 성경 정도가 되겠죠. 밤낮으로 탐욕해서 유교를 어지럽히고 윤리를 멸절시켰다의 세상에 지목받은 지 여러 해가 됐다. 누구 때입니까? 순조 때예요. 순조 때 박해를 하죠. 그래서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유배가고요. 그리고 정약종, 이승훈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참고적으로 순조 때 일어났었던 신유박해다. 그렇죠? 자, 1번. 중광단을 북로군정소로 발전시켰다. 대종교입니다. 그렇죠? 단군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산천숭배나 신선사상과 결합을 했었던 도교. 세 번째, 서학이라 불리는 학문으로 소개되었으니 이것이 천주교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17세기에는 학문으로, 그렇죠, 서학으로 수용이 됐으나 언제? 18세기에 이 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이 됐으니 종교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 천주교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만세부를 발간해서 민중개혁운동에 힘썼다라는 거죠. 동학을 계칭한 천도교입니다.
다섯 번째,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를 경전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동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담 유사, 동경대전, 그 동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강화도 조약의 체결. 강화도 조약 나왔습니다. 배경 통상계활원. 계기 운요 사건. 성격 불평등 조약이죠. 네 번째 내용. 부산과 그 두 개 항구를 개항.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세 개 항구를 개항했고요. 해안 측량권도 있었고 가번은 무엇이냐 모르겠다. 1번. 지금 보면 강화도 조약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876년에 있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 첫 번째, 배상금 지불 규정. 이것은 뭐 이모군란이라든가 그리고 뭐 갑신정변이라든가 이 이후에 있었죠. 배상금을 일본에 지급해라. 두 번째, 최국대우역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최초의 조미 수호통상조약에서부터 있었으니 1882년부터 있었다. 강화도 조약에는 최국대우 조항이 없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내지 동상권 허용. 이것은 언제입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최초로 청상인의 특권을 인정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서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적인 상권 침탈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 네 번째, 외국인 고문 초빙 언제부터입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다섯 번째, 영사 재판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치외법권입니다. 치외법권, 당연히 강화도 조약에 치외법권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3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인지 봐야겠다. 통리기무 아문에서, 여러분 통리기무 아문이라고 하면 1880년에 만들어진 개화 추진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아래기를 무기제조법을 배워오는 일과 관련해서 사신의 호칭은 영선사라고 불렀대요. 영선사는 1881년 어딜로? 청나라에 누구를 파견합니까? 김윤식을 파견하지요. 전권대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로부터 돌아오라는 명령을 1년도 안 돼서 받게 되지요. 재정 부족으로.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설치한 것이 무엇이죠? 기기창입니다. 자, 그래서 무기제조는 먼저 공도를 파견하는 법을 만들고 배우고 기수는 교살초청 연습해서 군사들을 정해서 보내기로 한 일은 당분간 보호를 한다는 내용으로 상세한 말을 구성해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제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유나했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재정 부족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와서 무엇을 만듭니까? 이 기기창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무기 제조 창고를 만들게 됐다라는 거. 1번이 정답. 자, 두 번째, 금이형이 숙종 때 금이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군형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탕평비가 영조 때 탕평비입니다. 니들 싸우지 마, 탕파 싸움 하지 마, 뭐 이렇게 해서 성균관에 세운 것 탕평비. 네 번째, 통신사가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12차례나 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해주고자 하는 단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파견됐을 때 일본에서 그 국빈 대접을 했었다라는 것. 다섯 번째,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고려 우왕 때입니다. 고려 우왕 때 최무센의 건의에 의해서 화통도감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그 화약 제조법을 만들어서 화포도 만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우리가 3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찾아보자. 결국 일본 공사관에 저들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군대가 주둔하게 된 것은 이모군란 이후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제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가번.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청과 일본 군대를 모두 조선에서 빼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언제입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텐진조약이죠. 자, 그래서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에서 텐진조약은 1885년에 체결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연도를 몰라도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1번,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 1894년 상황인데 훨씬 뒤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선해청을 습격하는 무영의 군인들, 성해천 군인들이 그래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인데 지금 보면 이모군란? 그러면 이모군란 맞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보세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재물포조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번은 바로 이전 상황이에요. 바로 직전 상황.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우정총국을 에서 정변을 일으키는 개화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 갑신정변이 터지고 나서 체결되는 게 텐진조약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러시아 공사관을 처소로 옮기는 고종은 아관파천이지요. 훨씬 이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의해서 일어난 의병, 을미의병이다라는 거죠. 을미의병 1895년 상황이니까 훨씬 뒤의 상황, 10년 뒤의 상황이네요. 3번이 정답. 우리가 34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군국기무처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이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의 내용을 말씀해달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군국기무처 나왔으니까 뭡니까? 갑오개혁인데 정확하게는 제1차 갑오개혁이에요. 만약에 2차를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홍범 14조겠지만 우린 또 시험이 중급이잖아요. 중급이다 보니까 1차 필요 없고 갑오개혁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든 홍범 14조든 나오면 갑오개혁을 묻는 문제구나. 1894년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지게발급이요? 에이, 광무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시행했던 광무개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신분제 폐지, 당연히 1차 갑오개혁에서 이제부터 평등한 세상이 열렸다라는 거죠. 세 번째, 태양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을미개혁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호포제의 실시어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호포제, 동포제라고도 하는데 양반들도 이제 앞으로 군포를 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대한국 국제재정 광무개혁됩니다. 그렇죠? 1899년에 대한국 국제가 만들어집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이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3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이 작성된 배경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1905년 11월 17일 이게 언제입니까? 일산의격이에요. 일산의격됩니다. 자, 이 상설은 일본이 완전히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우리나라와 여러분 나라와 사이에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강제적으로 단절하고자 했던 그 운명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그 아래 보시면 일본인들은 대한제국 황제폐하에 정식 허가 없이 행동하였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 누굽니까? 그 헤이그 특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가 파견돼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을사늑약입니다. 그렇죠? 1905년 11월 달에 있었다. 외교권 박탈. 첫 번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1번이 정답.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간도참변이요. 간도참변 1920년이죠. 그래서 1921년까지 경신참변이라고도 하는데 일본 놈들이 간도를 포위하고 학살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원산총파업이 일어났으니 1929년 상황. 원산총파업. 네 번째,
산미증식 교육이 추진되었다. 192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으니 이 어쩔까라는 거죠. 1907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은 이제 정미의병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 하여튼 35번은 배경을 보러 왔으니까 1번 을사득약이 정답이다. 36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에 대한 문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좀 어렵게 저 방금 지웠는데 조약 문제 같은 거, 그렇죠? 텐진 조약, 재물포 조약을 물어보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쉽게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36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국채로만 알지 마소. 사람마다 자기 체라. 토지 산천 없사오면 살려 한들 어이 살리. 보조금 빠르고 늦음 없수. 부디부디 단연 하소. 단연. 단연이 제일이요. 보조금 둘째다. 단연. 끊는 거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금연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글은 어떤 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단연 금연 상체 광고가의 일부입니다. 담배를 끊어 나라 빚을 갚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국제보상운동이죠.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 자, 1번 정부의 헌의 6조를 건의했다라는 거죠. 이건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 중국 5.4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니 이것은 3.1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3.1운동. 세 번째 황국중앙 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니 이것은 상권수호운동이에요. 황국중앙 총상회라고 하는 것은 시전상인들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조선사람 조선의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니 이것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죠. 다섯 번째, 김광재 서상돈의 제창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여기에 일조했던 그 기관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문사지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황성신문들이 활발하게 지원했었다라는 거죠. 3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것은 단지동맹비입니다. 1909년 2월 7일 무엇을 비롯한 결사동지 12인이 누굽니까? 안중근 선생이죠. 이것 연해주에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단지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안중근 선생은 하얼빈 의거 이후 의순 감옥에서 순국했다라는 거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안중근 외 12명은 어딥니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두 모여서 손가락을 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를 단이죠. 그리고 손가락 지입니다. 그래서 넷째 손가락을 놓고 자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짐하는 거죠. 이 토를 처단하겠다. 나는 총독. 통감, 이들을 처단하겠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끌으면서 결의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지동맹이었다. 자, 1번 이완용을 습격하였다라는 것은 이재명 의사입니다.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여했던 이완용을 습격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라는 거 안중근 의사. 그렇죠? 세 번째,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다라는 것 강우규 선생입니다. 강우규 의사는 대한노인단 소속이죠. 1919년에 의거를 일으켰다. 자, 네 번째,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다. 홍범도 장군이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1920년 봉오동에서 큰 전승을 울렸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으니 의열단 소속의 김익상 의사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는 2번에 있다라는 거죠. 38번 문제. 밑줄근 이곳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역사신문 1883년 신문이에요. 덕원 관민의 노력, 교육기관 설립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최근 함균도 덕원 지역에 덕원부 원산시인데 아무튼 덕원 지역에 설립한 한 교육기관의 세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곳은 학생들은 산수, 기기, 농잠, 광산 채굴 등의 학문을 배울 수 있고 그동안 덕원부사 정현식은 자신이 다스리는 곳이 해안의 요충지이고 아울러 개항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금 보면 1883년에 덕원부 원산시에서 만들었던 근대적인 사립학교를 얘기하고 있다. 원산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가 두 번째 있네요. 2번이 정답이고 첫 번째 보시면 서전서숙인데 이상설에 의해서 1906년 북간도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북간도 원산이고 자, 두 번째 원산학사. 세 번째 대성학교는 1908년에 안창호 선생이 어디에? 평양에 설립을 했다라는 거죠. 민족학교. 네 번째 보시면요. 배제학당이네요. 1885년 아펜젤러에 의해서 서울에서 만들어졌다. 다섯 번째 한성사범학교 역시 1895년에 고종에 의해서 그렇죠. 서울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산학사를 물어보고 있으니 2번이 정답이겠다라는 것. 자, 이제 3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내가 맡게 된 임무는 자금 조달이었으며 상해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상해 활동, 돈을 모으는 것. 상해 기여안의 모든 경로 및 절차는 누구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는 3월 초순에 상해를 출발했고 상해에서 국내로 잠입 경로는 연통제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아니겠느냐. 그렇죠?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번. 자, 기억번.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통제와 교통국에 의해서 이 자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니은 원수부를 창설했다. 원수부는요. 이 대한제국 때 이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군대였다라는 거죠. 군대를 통솔하던 기관이었다라는 거지. 디귿번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이 정답이고 리얼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라는 것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1907년 만들어졌다가 1911년 이 일제가 날조했던 뭡니까?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해체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디귿번이 2번에 있다. 39번에 2번이 정답. 4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밑줄근이 신문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우리가 이 신문을 출판하는 것은 이익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격을 싸게 했고 모두 한글로 썼다. 순한글 신문이구나. 상하 귓전이 모두 보게 했고 구구절절 띄어써서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구절을 또 한쪽에는 영문으로 한글판, 영문판이구나. 기록하는 것은 외국인의 인민이 조선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겠네요. 뭡니까? 독립신문입니다. 그렇죠? 한글판과 영문판까지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 이 매일신문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1898년 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제국신문이요. 1898년 신문입니다. 이 종일에 의해서 창간을 했는데 순한글 신문으로서 그 여성들을 위한 신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가 뭡니까? 이 해조 신문입니다. 1908년에 러시아에서 발간된 신문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다섯 번째,
협성회 회보입니다. 협성회 주간 신문인데 1898년 신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1898년에 신문사가 많이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기억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4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1번 문제. (41번은) 이제 대입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41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한국사 교양광자 근대사 속의 외국인. 우리 학교에서는 근대사 속의 외국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활동입니다. 자, 1강 메가타, 2강 헐버트, 3번 3강 이안스카이, 베델, 알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보기. 자,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다. 누가 했어요? 이 메가타라는 놈이 했지요. 메가타, 일본 놈인데, 자, 1905년에 이 화폐 정리 사업. 그래서 대한제국의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꾼다라고 시행을 했던 것. 이거 맞네요. 1905년에 있었다. 두 번째,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그렇죠? 헐버트와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길무어입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상류층 자제로 자제들을 교육을 시켰다. 유경공원. 맞네요. 2강 맞고요. 3번 다번에 위안스카이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보자.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누가 설립해요? 스크랜튼이 설립합니다. 틀렸죠. 그러면 위안스카이는 뭐 했습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넘어와서요. 우리나라 군사고문. 그래서 내정을 간섭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안 좋은 사람이다. 자, 4번.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했으니 누굽니까? 베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인 베델이 대신 우리와 함께 발기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일본 놈들이 함부로 간섭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5번째.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을 제안했다. 알렌이죠. 그래서 알렌 정답.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구나.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우리가 4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학생이 신문을 보고 있네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우리 조선의 문맹을 되찾하자. 그리하여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자. 이러한 깃발 아래 본사가 주최한 이 운동은 전조선 40여 학교 2000여 학생들이 공화당에서 발대식을 거행함으로써 마침 시작됐으니 신문에서 주최를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문맹을 되찾하자라는 것 무슨 운동이에요?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농촌을 계몽하자라는 거죠.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문자 보급운동, 동아일보에서는 부나로드운동이라고 대하겠지요. 자, 1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다. 자, 여러분 통감부는요. 실질적으로는 1906년부터 1910년까지예요. 이때까지 통감부가 30년대는 뭡니까? 총독부가 해야죠. 총독부. 자, 두 번째. 대중집회인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잖아요. 그렇죠? 독립협회의 활동사항을 지금 들이대면 안 되겠지요? 틀렸고요. 세 번째. 자,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된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만약에 물산장려운동을 정답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구호가 나와야겠죠. 네 번째, 야학과 강습소를 세워서 계몽활동을 전개했으니 이것이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글자를 가리키려 했었다. 자, 5번째, 소작료 인상에 항의해서 소작쟁이를 일으켰다라는 거. 보통 1920년대 소작쟁이, 그렇죠. 그래서 농민운동을 얘기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4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3번, 가해에 해당하는 단체를 물어보고 있구나. 김원봉, 윤세주. 활동 지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1923년 상황.
자, 국내 활동 나석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을 던졌다. 1926년. 국외 활동 김지섭의 일본 도쿄 궁성 폭탄 투척. 1924년 상황 뭡니까? 의열단입니다. 자, 의열단은요 1919년 만주 길림에서 누가 만들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비밀결사로. 그렇죠? 그래서 5파기의 7가살입니다. 그렇지. 5개의 식민 통치를 없애고 그리고 7부리의 사람들을 척살하는. 그렇죠? 의열단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 1번은 뭡니까? 경악사네요. 1911년 그 서간도에 그 이회영 일가가 가서 설립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안해죠. 보안해는 1904년에 일본 놈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합니다. 거기에서 반대해서 결국에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켰죠. 네 번째. 조선 형평사는 1923년 진주에 그렇죠? 진주에서 왜 백정들 우리만 신분 차별을 하느냐? 그래서 신분 해방 운동으로 전개가 되었던 조선 형평사. 한인애국단은 1931년 상하이에서 김구가 침체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활동을 했고 설립을 했고 여기에서 그 윤봉길 그리고 이봉창 의사가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한인애국단. 의열단은 3번이 정답. 4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일제의 정책. 무슨 문서인데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얘기하나 학생이 선생님이 모르겠다. 이것은 이 전쟁 당시 일본 홋카이도청에서 조선인에게 발부한 징용, 이런 징용이 나왔어요. 자, 왼쪽에 글자를 볼까?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이런 종사해야 할 직업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총동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가 총동원령. 자, 국가 총동원령은 1938년이죠. 이 전쟁 이후인데 바로 직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입니다. 이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 애들이 정신을 놓게 되죠. 그러면서 숨겨둔 발톱을 들이밀고 우리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38년 국가총동원령 직후에, 그렇죠? 이것을 분수령으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지개혁법을 시행했다. 자, 농지개혁법은 1949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죠? 정부 1공화국에서 시행했던 농지개혁이에요. 자, 두 번째 조선 태영령을 발표했다. 1912년. 이 조선 총독부에서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태영을 부활시켜서 비밀리에 쳤다라는 거죠. 세 번째 치안유지법 1925년. 이 조선 총독부 역시 나쁜 놈들이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네 번째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했던 것. 1910년대 무자비한 헌병 무단 통치가 시행되게 되는 것. 자, 다섯 번째 여자 정신근로령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어떻게 궁수공장 이런 곳에 병을 약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 일본 전쟁터에 무엇으로 성노예로 끌고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중일전쟁 이후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맞는 것이고, 이거 왜 동그라미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됐습니다. 우리가 4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서울역 창고에서 조선말 큰 사전의 원고가 나왔습니다. 1945년 9월 8일 서울역 화물창고에서 조선말 큰 사전의 원고가 발견됐으니 이것은 어디에서 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한 원고로 42년 무슨 사건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이 압수되어 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조선어학회에서 만들다가
어떤 사건에 연루됩니까?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면서 실패로 돌아가죠. 이것이 우리말 큰 사전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1940년대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일본 놈들이 무엇을 할 때요? 전쟁.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민족 말살 통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조선어, 조선 역사 이런 것을 공부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튼 이 단체가 뭡니까? 조선어 학회입니다. 그래서 1931년부터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던 42년까지 활동했던 조선어학회 활동이고, 이들이 우리말 근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만들지 못하고 그 일제 탄압에 끝이 났다라는 거죠. 조선어학회를 얘기하고 있다. 1번 잡지 개벽을 발간했다. 천도교회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되었으니 이것이 독립의군부예요. 그래서 복벽주의, 그렇죠? 1912년 활동. 세 번째, 서재필, 이상제 등이 주도했으니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네 번째,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발표를 했었고, 그렇죠? 조선어학회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백정에 대한 차별 첨부패를 주장하였다. 형평운동이지요. 형평운동은 1920년대, 정확하게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진 1923년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45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6번. 자, 단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46번. 자,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단체는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창립한 민족운동 조직입니다. 뭡니까? 이 정도 봤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신간회지요. 자,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로 1927년에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1931년까지 활동을 했었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이죠. 이 민족주의가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갈리면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 이광수, 최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치운동, 다시 얘기해서 친일 활동을 하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세해서 우리 민족유일당운동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주의에서 정우회 선언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융합해서 만든 단체 신간회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간도협약의 내용을 분석해본다라고 1909년에 그 체결을 냈었던 청과 일본의 불법 조약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정우회 선언의 영향을 살펴본다. 정우회 선언 1926년 이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에서 먼저 선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융합을 해서 일제를 타도하는 게 먼저 아니냐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 정우회 선언입니다. 자, 세 번째, 실흥무관학회 성립 배경 무엇이 나와야 되죠? 신간회가 아니고 신민회지요. 그렇죠? 신민회 활동. 자, 네 번째 보시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과정은 누가 합니까? 독립협회에서 합니다. 이 독립협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 속을 모르겠느냐. 저령도를 조차하겠다고 빌려 쓰겠다고 그 니들 갖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죠. 철회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파리 강화회의에서 파견된 김규식의 활동을 알아본다. 신한 청년 단 혹은 당의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6번에 2번 신간의 정우회 선언이다 라는 거죠. 자, 4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이 일어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 신탁 통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탁 통치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에 12월 달에 어디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자, 이곳에서 모였던 이유는 뭡니까? 한반도에 정부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열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들을 무정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신탁 통치해 주자. 그래서 미영중 소에 의해서 최고 5년 동안의 신탁 통치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익과 좌익 세력이 으쌰으쌰하는 거죠. 찬탁 반탁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이 상황. 그러니까 배경은 뭐가 돼야 됩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배경이 돼야죠. 자, 첫 번째.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열렸다. 1948년 상황이죠. 그리고 4월 달에 남북협상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1948년 8월 15일 만들어지고 바로 9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반민법이에요. 친일파를 청산하자라는 거죠. 세 번째, 유엔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니 이게 언제요?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네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에 배경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이 수립되었다. 제2공화국이잖아요. 제2공화국은 언제입니까?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헌법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1960년 8월 달에 이 공화국 장면 내각이 성립이 되는 거죠. 47번은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8번. 가정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곳은 부산의 유엔 기념 공원입니다. 가로 전사하거나 실종된 4만 명의 유엔군 전문 장병을 기리는 묘지입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집니다. 이른바 한국전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1950년 6.25 한국전쟁. 자, 첫 번째. 압록강을 건너서 참전하는 중공군 언제입니까? 이 1950년 10월 달, 그렇죠? 10월 달에 10월 25일 날 중공군 30만 명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일본군의 무장 해제하는 미군. 요거 언제예요? 요거는 광복 직후입니다. 광복 직후 남쪽에는 미군이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이 일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이니까 1945년 8월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갔어요.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은 언제입니까? 1950년 9월 15일이죠. 그래서 전세가 반전되게 되는 한국전쟁의 상황. 네 번째, 낙동강 전선으로 배치되는 학도병 1950년 8월 달부터 9월 달 이때 낙동강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밀려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를 토하면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면서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근처까지 가는데 그때 어떻게 중공군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흥남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피난민. 그래서 1950년 11월 이때죠. 이 이후에 애들이 파죽 막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피난을 가게 됐는데 이때부터 우리 국군이 밀리기 시작하고 50년, 51년 1월 4일 어떻게 서울이 함락되면서 이것을 뭐라 부르죠? 일사후퇴라고 부르죠.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지만 2번은 한국전쟁과 관련이 없으니까 48번에는 2번이 정답. 4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연보 1899년 인천 강화도에서 출생을 했고요. 1919년 3.1운동 참가로 감옥에 수감됐고요. 1925년 조선 공산당 결성을 주도했고요. 48년 초대 농림부 장관에 역임했고요.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이입 후보에서 2위로 낙선을 했고요. 59년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했다. 누굽니까? 조봉암 선생입니다. 자, 조봉암. 당시의 제3대 대통령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고요. 그 2위로 득표를 해서 그리고 바로 만든 것이 뭡니까? 진보당을 만들었죠. 진보당을 만들고 이 진보당에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이 평화통일을 주장합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 탄압하기 시작하죠. 결국에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형을 시켰다라는 거죠. 1번 김구 안 되죠. 김구 선생은 분명히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두 번째 여운형. 여운형은 이 좌우합작이라든가 그렇죠. 좌우합작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좌우합작 얘기가 꼭 나와줘야 돼요. 세 번째 안창호 선생이면 안창호 선생도 역시 임시정부의 활동, 임정활동 내용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그 대성학교, 평양의 대성학교를 만들었던 이런 활동사항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 한용운 선생, 한용운은 불교,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의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겠죠. 5번이 조봉암 선생이 나옵니다. 자, 5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국민회유책 이상해 컬러 텔레비전 방송 시작입니다. 두발 및 교복 자유라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프로 야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전두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 자, 전두환 정권은요 1981년 그렇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까지 전두환 정부에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1번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 2000년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10월 유신 박정희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972년 유신 선포. 세 번째 개헌 당시 대통령의 안에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그래서 무슨 개헌이에요? 4.4 5.입 개헌이죠. 네 번째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 국회가 구성된 것은 제2공화국이지요. 내각 책임제. 다섯 번째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는 4.13 후원 조치가 1987년 발표되었으니 이 전두환 정부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7년 6월 민주항쟁이 전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전두환 정부, 옳은 설명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4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점까지 위협되느냐 그 정도는 아니었다. 생소한 문제가 한 두세 문제 걸리는데 그 부분만 조금 보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고 기존의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연구하고 또 한 가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짚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렇죠?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